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민물질 전달 교재가 물질과 열의 전달죠. 뭐, 해석과 설계의 원리라는 요 책인데, 많이 두꺼워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 전부 다 한 학기에 배울 수는 없어서, 내가 중요한 부분만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책은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아마 이게 좀 옛날 책이라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한번 필요한 학생들은 한번 구매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은, 자, 이 강의를 듣는 데는,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뭐 여기 있는 문제들도 직접 썼고 같이 보면 되는 거니까 요 강의 자료 안에서만 공부 한번 열심히 하면 좋을 겁니다. 자, 뭐 계속 자,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봅시다. 정상 상태. 자, 정상 상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화학을 우리 배우면서 자, steady state라고 하죠. steady state. 이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시간에 따라 어떤 물리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정상 상태.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자 밑에 자 그래프 하나 그려놨죠? x축은 시간이고 그렇죠? y축은 y축은 요 x라는 것은 어떤 물리량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뚝 지나가는데 어떤 물리량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포화되죠? 그렇죠?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 요 내가 좀 글을 잘못 그렸나? 여기 하나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리량이 이렇게 증가할 때 요곳을 비정상 상태라고 해요. unsteady state. 그죠?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렇게 어떤 물리량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요런 상태가 있는데 여기를 정상 상태, 즉 steady state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많이 배웠었죠? 화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많이 언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열민물질 전달에서 개념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좀 볼까요? 밑에 자, 열. 자, 우리 열이라고 생각해봐. 열. 그냥 열, 방바닥, 그죠? 보일러를 뜨겁게 틀으면 방바닥에 열이 난다. 그죠? 그리고 캠핑을 갔는데 캠프 파이어라고 하잖아요. 앞에다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그죠? 주위에서 이야기도 하고 지금은 좀 많이 어렵겠죠? 코로나라 많이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열이 난다. 열이란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냥 아이고 뜨거 이게 열? 그러면 우리는 과학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열이란 게 뭐냐? 온도 차이에 의한 에너지의 흐름이다. 온도 차이. 자, 이거 중요하다. 온도 차이. 온도 차이. 그죠? 이게 델타 T. 이렇게 과학에서 많이 표현하잖아요. 자, 온도 차이에 의한 에너지 흐름. 자, 일단 공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공기 안에는 이렇게 질소도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고 등등등등 다양한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죠. 혼합 기체죠, 공기.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자, 무거워요, 가벼워요. 뜨겁지 않은 공기에 비해. 자, 공기는 분자잖아요. 그렇죠?
공기를 만약에 데우게 되면 자, 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렇죠? 활발해지면 그만큼 자,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럼 밀도라는 우리가 개념이 있잖아요. 밀도, 덴서티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렇죠?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커진다는 말은 뭐예요? 물질과 물질 사이에 거리가 증가해서 그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더운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서 위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더운 공기. 그렇죠?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자, 차갑다. 그러면 뭔가 기체 운동 에너지가 좀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빽빽하게 이렇게 어떤 일정한 부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대요.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차갑은 거나 더운 거, 그죠? 요거는 에너지의 흐름이잖아. 요 흐름이 이렇게 생길 때 여기 요거랑 온도 차이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것은 온도 차이에 의한 에너지의 흐름이다. 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 및 물질 전달을 배우고 있잖아요. 열이라는 개념, 물질 전달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에너지다. 자, 이거는 에너지. 자, 에너지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 그렇죠? 이건 대부분 다 알 것 같긴 해. 에너지란 자, 그리고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다.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일이 뭐예요, 영어로? work이죠, work. 그렇죠?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에너지다. 자, 그러면 자, 요 에너지는 야, 여기 보였지만 에너지는 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work이죠? 일, W. 그렇죠? 에너지의 앞자를 따서 일하고 표현을 하고 W는 work이라고 해서 이 WORK 일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앞자를 써서 W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이 일은 뭐예요? 응? 일은 자, 가하는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어떤 이렇게 지피면, 그러니까 마찰력을 무시할 수 있는 어떤 면이 있어요. 면에 이렇게 어떤 물체를, 그렇죠? 그림 좀 그래요. 물체를 이렇게 밀었어. F라는 힘으로. 그랬더니 얘가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D라는 거리만큼, 그렇죠? D라는 거리만큼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쵸? 그러면 얼마나 일을 했냐? 그거는 자, 가한 힘에다가 그죠?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게 이게 한 일이 되는 거다. 즉, 이 일은 에너지와 같다. 그쵸? 그래서 이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뉴턴, 그쵸? 뉴턴, 맞나? 뉴턴, 그쵸? 뉴턴 단위, 그쵸? 그래서 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뉴턴, 2뉴턴 이렇게 예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자 이동한 거리 미터를 곱하면 이렇게 그쵸? 그쵸? 그러니까 1뉴턴 곱하기 1미터는 1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힘은 1뉴턴을 갖고 만약에 1미터를 갖다고 하면 이건 1줄만큼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응?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 열빈 물질 전단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약간 지울게요. 자, 뭐냐? 자,
열적 평형이란 말이 뭐냐? 열적 평형. 열적. 열면에서 평형이 되어 있다. 열적 평형. 이게 뭐냐? 한번 보자. 자, 주어진 온도와, 그쵸? 압력에서, 그쵸?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을 때를 열적 평형이라고 한다. 그쵸? 열적 평형.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열적 평형. 어떤 주어진 온도와, 그쵸? 어떤 압력에서, 맞죠?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물리나 화학적 변화가 없을 때를 열적 평형이라고 한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쵸? 대부분 온도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temperature라고 써요, temperature. 그쵸? 그리고 압력은 pressure라고 할 수 없죠? 다음에 시간은 뭐 time, T가 소문자, 대문자 T는 온도, 그리고 압력 P 쓰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제 확산이라는 개념, 확산. 확산이라는 게 뭐냐, 확산. 확산. 응? 확산은 뭐지? 자, 확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런, 실험기구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뭐냐? 자, 이게 이게 닫혀진 유리예요. 이렇게. 이쪽도 유리, 이게 유리면.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코크가 있어요. 코크가 있어. 여기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를 A 부분이라고 얘를 B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닫혀져 있잖아요. 그쵸? 닫혀져 있죠? 그쵸? 여기는 빈 공간이야. 빈 공간이야. 그치? 근데 여기 A에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많아. 뭐, 기체라고 할게요. 그쵸? 기체가 많아. 그죠? 기체가 많아. 많고, 자, 여기는 이 물질을 뭐라고 할까? 뭐 N2, 뭐 질소가스라고 하죠. 뭐, 그쵸? 여기 질소가스 분자들이 이렇게 많아. 여기는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밸브를 딱 열었어. 그렇죠? 여기를 딱 열었단 말이야. 열으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질소기체 분자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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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농도가 높은 질소 분자들이 자,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쵸? 즉, 요걸 뭐라고 해요? 농도차라고 하죠. 농도차. 그쵸? 어? 여기가 농도를 C1이라고 하고 여기를 C2라고 하면 그쵸? 델타 C는 C2-C1 그쵸?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밸브를 열게 되면 이 농도 차에 의해서 확산이라 한다. 확산.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어떤 분자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이해하죠? 그래서 자, 아까 전에 그리고 자, 계속 이 밸브를 열었다. 그러면 이 물질들이 N2가스가 계속 여기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움직이다가 여기의 농도와 여기의 농도가 N2 가스의 농도가 같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뭐라고 하냐? 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렇죠? 자, 뭐 이해 다 하겠죠? 응?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여기에 밸브를 열기 전에 여기 N2 가스는 농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밸브를 단순히 열어주면 농도 차에 의해서 이 N2 가스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자발적이다. 즉, 영어로는 spontaneous하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죠? 즉, 확산이라는 이 개념은 자, 농도 차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한다.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평형 상태. 아까 이런 평형 상태를 말했잖아요, 평형 상태. 그죠? 자, 평형 상태는 또, 다시 말하면, 무질서가 최대인 상태. 무질서. 무질서라는 게 뭐지? 무질서? 무질서? 그죠? 엔트로피라고 하잖아요, 엔트로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공간에, 자, 분자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를 무질서가 최대인 상태, 즉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또 여기 보면 자, 이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 즉 무질서가 최대인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렇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기체가 이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닫힌 게예요, 닫힌 게. 그죠? 여기는 물질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기체가 이렇게 평형의 평형 상태야. 근데 이 기체를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없죠? 당연히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래서 연료역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된다. 즉 고립계, 즉 이렇게 닫힌 게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이 할 수 없는 상태. 고립계에서 무질서도, 즉 아까 엔트로피라고 했죠? 엔트로피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즉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상태는 자,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 그렇죠? 엔트로피가 감소한 상태인데, 그렇죠?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그리고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무질서도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조금 낯서는 학생들도 있고 친근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요게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자, 진짜 무질서도가 뭔지 그리고 그쵸?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찾아서 공책에 적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자기가 직접 주도적으로 찾아보고 했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거야. 내가 이렇게 또 무질서가 이거고 엔트로피가 이거예요. 넘어가면 그런갑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보충하는 게 공부예요. 계속 아는 것만 공부하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야. 아는데 뭐하러 공부해? 내가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게 공부지. 그렇죠? 응? 그렇게 해야 공부예요. 알겠죠?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학생들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도 공부는 주도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말이 기는데 하루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 꼭 그날 저녁에는 꼭 복습을 꼭 하세요. 자, 여기서 복습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은 복습이라는 게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보는 게 그 복습이 아니야. 복습이 아니고 동영상 강의를 오전 오후에 그쵸? 보고 자기가 노트 정리를 학습 노트 정리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저녁에 동영상 강의는 보지 말고 자기가 그 노트를 쓰면서 외우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그게 복습이에요. 학생들. 알겠죠? 응? 절대 동영상을 또 보고 반복적으로 보는 게 그게 복습은 아닙니다. 복습은 복습이야.
하지만은 효과적인 복습이 될 수가 없어요. 동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내가 봤을 때 어떤 게 나한테 부족한지 그걸 몰라. 근데 저녁에 자기가 학습 노트 쓴 거를 복습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좀 단소리가 좀 길었는데. 자, 그 다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봅시다. 자, 발열 반응 뭐 다 알잖아요. 뭐. 발열 반응,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반응.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하는 반응. 그죠? 응?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배우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아는 고체에 열을 가해. 고체에 열을 가해. 그러면 일단 그 고체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 맞죠? 온도가 올라가겠죠. 봐봐. 우리 NaCl이라고 하죠? 소금. 그 결정이잖아요. 고체잖아요. 그쵸? 고체에 열을 가하면 여기 녹잖아요. 그쵸? 왜 녹겠어? 그쵸? 이 열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래서 이 NaCl의 이런 그 분자들이 움직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분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 즉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자, 요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알겠죠? 자, 어떤 기체든 고체든 열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고체의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죠? 그러면 그 고체는 열을 흡수해서 그 고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즉 인터널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체 분자들이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열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응? 응? 이해 가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어. 근데 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엄청 열받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못하죠. 밖에도 나가려고 하고 막 가서 열 시키려고 하고 막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들은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겠죠? 자, 보면 우리가 계란 뭐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 말했죠? 계란 뭐라고 했죠? 지금 내가 얘기했을 때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자, 내가 지금 한번 복습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개가 뭐예요? 자, 그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학생들 꼭 복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개에서 이거는 어떤 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부분, 요 부분을 요 부분에서 발열 반응이다. 자, 발열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주위로 에너지를 주는 거고, 흡열 반응은 그렇죠? 주위에서 얻는 거죠. 그러면 델타 H라는 엔탈피라는 개념이 있어. 이 엔탈피는 개의 열의 출입에 관해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즉 발열 반응이다. 지금 개에서 열을 발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의 에너지는 작아지죠. 즉 엔탈피는 감소해요. 자, 그리고 주위에서 열을 흡수한다. 그러면 개는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의 엔탈피, 즉 델타 H는 증가하게 돼요. 그게 흡열 반응이에요. 그렇죠? 응? 자, 영어로는 발열 반응이 엑소서믹, 그렇죠? 엑소서믹 리액션. 그렇죠? 그리고 흡열 반응은 엔도서믹 리액션이라고 하죠. 엑소는 밖으로, 엔도는 안으로. 그렇죠? 발열 반응은 밖으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고 엔도서믹은 열을 안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반응이다. 자, 자, 이제 이해하죠? 자, 시간이 좀 됐네요.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